단순 추락사로 일단락됐던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유족들조차 죽음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보도 이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들 3명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이런 악성 민원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을 교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순직으로 결국 인정한 겁니다. 추락사로 묻힐 뻔한 뒤로 22개월 만입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경위서를 확인했어요. 사망 경위서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축소 은폐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 역시 2년 넘게 단순 추락사로 묻혀 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을 때마다 우울증이 발병했지만 죽음의 이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또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다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학부모님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만 빠져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교사들에게도 주어진 기본적인 노동권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자녀의 치료비 명목으로 고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 원을 받은 학부모. 보도 이후 자신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학부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실제 받은 액수가 400만 원보다 더 많은 걸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흉터 제거술을 받고 붕대로 감싼 왼손. 수술 당일 페트병 사고 학부모는 사진 2장을 보냈습니다. 참 힘들다는 학부모에게 이영승 선생님은 죄송하단 말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50만 원씩 10달 동안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당초 500만 원을 약속했던 선생님은 왜 400만 원만 보냈을까? 수술 열흘 뒤 2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주말 동안 보내겠다고 하자 학부모는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왔습니다. 다시 열흘 뒤 치료비를 송금해줘서 감사하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치료비, 즉 1차 성형수술비 100만 원을 주말인 3월 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걸로 보입니다. 이후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12월 31일 또 2차 수술을 언급했습니다. 2사람은 7분 27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돈을 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이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해당 학부모는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맡은 부지점장입니다.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계좌 해지와 예금 인출이 잇따르자 해당 금융기관 측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한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해당 학부모 등 3명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인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습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더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복무를 하던 선생님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치료비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학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이후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폭음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폭음을 했어요.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막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폭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자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누구 터예요? 아니, 저한테 저 아세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소원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왔나 봐요. 그렇죠? 당시 유족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거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사도 안 하고 가잖아. 너무 화나잖아.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목숨을 끊기 전날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부모의 또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두의 선생님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냐. 전 이런 식으로 화를 냈죠. 이들 3명의 학부모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힘들었던 것도 다른 학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또르르 학교를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영승 선생님은 원래 하던 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30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